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고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서울에서만 투표지 4,206장이 부족했는데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부족분 규모가 436장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가 383매로 두 번째, 인천 남동구 간석 1동 제4투표소가 306매로 뒤를 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이 모두 합쳐 10시간이 넘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을 분석하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곳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합계 638분 이상 투표가 중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에선 무려 105분 동안 투표가 멈췄고 가락 2동 제3투표소는 두 차례에 걸쳐 중단돼 모두 97분 정도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 21분 정도 투표가 중단됐고 인천 연수구와 부산 북구, 대구 동구에서도 각각 투표가 멈췄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투표 중단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도 3곳인 만큼 6.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전체 투표 중단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을 걸로 보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도 투표소별로 제각각이었는데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 종료됐고 선관위는 최소 19곳의 투표소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각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공공이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에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구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 강남, 광진, 서초, 동작 등 모두 5개 구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지 배분부터 부족 사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 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 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청은 어제 투표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의 통행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장 소통을 위한 대화경찰 증원 배치 등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다른 시민과 기자, 경찰과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 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앞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030 세대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세력과 목소리가 유입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 구성과 구호가 변화무쌍해졌다는 겁니다. 주말엔 2030 참여가 눈에 띄었고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일이 되면서 중장년층 이상 참석자들이 늘었고 현장에서는 대형 성조기와 부정선거 관련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정 조직 동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모였다면 이번 개표소 앞 시위는 시민들이 각자의 문제의식을 안고 수시로 합류하는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투표권 침해를,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 주장을 말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여지가 컸던 셈입니다. 이 선거 관리 이 차원의 여러 가지 관리 부실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물면서 의심과 불신이 때로 과격한 행동으로 분출됐습니다.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이 연습 장비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짐 검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중국 기자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한 타이완 기자가 등 뒤에 직접 대만 방송사라고 적은 종이를 붙인 채 취재에 나서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불신과 분노를 낳고 확장하는지 이번 투표용지 사태가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참가자에게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며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시위 참여 도중 피해 남성을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 소속이라고 몰아붙이다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있고요.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입법부 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난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같은 운명체와 같다.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 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의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정상을 벨기에 측은 공항에서부터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브뤼셀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1박 2일 벨기에 방문의 핵심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물류 중심지 벨기에에서 바르트드 웨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필립 국왕도 만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한 EU 정상회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27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가 정하는 만큼 유럽 내 우리 기업의 권익보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고 EU에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4년 채택한 한 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마약과 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급망 안정 등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에 나설 예정인데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에 쓴소리를 남긴 만큼 선거 책임론을 두고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의원총회와 본회의, 현충일 추념식 외에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어제는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호남으로 향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만남 등의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를 이끌어갈 새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성일종, 정점식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선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1차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는 향후 장동혁 지도부 존속 여부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군의 최첨단 아파치 헬기 한 대를 격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파치 헬기에 타고 있던 2명의 조종사는 모두 무사하고 부상도 없지만 미국은 이 공격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군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고 탑승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종전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영국 B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주 강력한 합의 체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핵무기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면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에도 언제든 다시 맞붙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레바논 남부 해안 도시 티레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과 공습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지 바로 다음 날 헤즈볼라 활동 지역에 대규모 공격에 나선 겁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이 잇따르는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을 겨냥한 총격범이 레바논에서 넘어와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긴장이 고조되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휴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도 언제든 다시 맞붙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 본토 깊숙한 곳에 뼈아픈 타격을 입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겨냥한 공습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종전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란은 작전을 중단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계속 공격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합의 체결에 근접했다며
이란 핵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말을 듣는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세를 멈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수위에 따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서 레바논 상황이 종전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7년 만에 방북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핵 문제엔 끝내 침묵했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이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평양 모란봉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을 기리는 장소로 7년 전 방북 때도 헌화했던 곳입니다. 이번엔 한국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묘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단검 발언이 의미를 키웠습니다. 习近平和金正恩一致认为，上世纪50年代中朝共同战斗的岁月是双方永恒的历史记忆。 시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같은 이념의 뿌리를 둔 인제 양성소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으며 변함없는 우호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환송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건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은 국경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 합의로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중국의 외교, 군사, 법 집행 교류 제한이 북한 측 발표엔 빠져 있어 이견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견제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이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인상을 줬다는 겁니다. 中方所说的保持连续性、稳定性，是否意味着中方将继续推动实现朝鲜半岛无核化？我已经回答了有关问题。下一个问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중국.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핵을 두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자 신문 일면 전체를 시 주석의 방북 관련 기사와 사진으로 채웠습니다. 시 주석이 평양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장면을 비롯해 환영식과 정상회담, 또 공연 관람 같은 공식 일정을 담은 사진 5장도 크게 실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소식은 사진 3장으로 처리했고 같은 달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보도엔 사진 5장을 배치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돼 살해됐는데 범인들이 현지 경찰관들이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범인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져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줄기찬 요구 끝에 현지 경찰이 주범을 체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가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납치됐습니다. 억대의 몸값을 받아 챙긴 납치범들은 지 씨를 풀어주지 않고 살해한 뒤 화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살해범 일당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They will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3명 가운데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격인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 속국팀장 라파엘 둠나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고
2심 법원이 둠나오에게 뒤늦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둠나오는 체포영장 집행 전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쯤 되자 필리핀 경찰이 경찰 출신인 둠나오를 일부러 놓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둠나오 체포를 촉구했고 지난 3월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익주 씨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현지 경찰이 또 관계가 돼 있다고. 그런데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둠나오는 결국 도주 2년 만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주범이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현지 한인 사회에 줬던 큰 충격과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출국 금지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탄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국한 탄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는 탄 교수의 출입국을 정지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유튜브 채널 매블쇼 진행자 최욱 씨와 한양대학교 정준희 겸임 교수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 이용자들을 향해 탱크, 몽둥이를 비롯한 비윤리적인 표현을 사용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뒤이어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최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베는 온라인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정 교수도 같은 방송에서 몽둥이를 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는 18일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감독을 수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고인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의 통화 녹음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해발 1,571m에 위치한 멕시코 과달라하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릅니다. 태백산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과 비슷한 높이인데 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 훈련장. 해발 1,300m가 넘는 이곳에서 우리 대표팀이 고지대 적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환경은 선수들의 몸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고지대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저압 체인버입니다. 평지에서 뛰었을 때와 고지대에서 뛰었을 때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해발 고도 1,600m의 환경을 조성한 뒤 달려보니 평지에서 달렸을 때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평지에서 달렸을 때 평균 심박수는 152였지만 고지대에서 달렸을 때는 160으로 상승했고 일정 시간 동안 들이마시고 내뱉는 공기의 총량 또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에 올라가면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량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산소를 온몸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심박수도 함께 상승하는 겁니다. 고지대 경기는 선수들의 체력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공기 밀도가 낮아진다는 개념 자체가 공으로 치면은 공기 저항력이 좀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좀 더 어드밴티지를 갖지만 수비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더 멀리 오니까. 고지대 환경은 우리 대표팀의 신체 역량은 물론 전략과 전술에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폭락 후 반등에 성공해 8,000피를 회복한 코스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원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는데 1,550원대에서 1,51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중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이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이 유조선은 한국과 이란 양측 협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고 이란 전쟁 직후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성과 보상안을 둘러싸고 오늘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 노조가 공동 쟁의권을 확보한 뒤 실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정보 유출 규모와 대응 과정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1,34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케냐에선 미국인 방역시설 설치를 놓고 유혈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콩고의 에볼라 확진자는 현재까지 35명 늘어난 550명. 이 가운데 101명이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변종인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치명률은 3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확대와 조기 치료로 완치자도 19명으로 늘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한 우간다는 확진자 19명에 사망자 2명으로 국경을 막고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t is a slow and steady progress, but we have not reached where we want to be. And that comes down to the community trust and working with the community. 아직 에볼라 환자가 없는 케냐에선 미국인을 위한 방역시설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이 최루탄과 살수차를 동원해 해산에 나섰고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에볼라에 노출된 미국인 격리 방역시설을 케냐 중부 라이키피아 미 공군기지에 설치하려고 하자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진압 과정에서 지난주 2명이 숨진 데 이어 추가로 1명이 경찰 총격에 숨지며 유혈 사태로 번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When did our security forces start killing our own to protect an American facility that is meant to treat Americans? We do not want to import Ebola to Kenya. 트럼프 대통령이 에볼라 의심 환자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가운데 미국은 케냐에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6억 원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종교계와 대학을 중심으로 대체 숙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정 숙박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을 위해 사찰이나 대학 기숙사를 숙소로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숙박업소가 밀집한 부산 서면 번화가입니다. BTS 공연이 예정된 오는 12일 객실을 조회했더니 1박에 30만 원이 훌쩍 넘는 요금이 나타납니다. 평소 10만 원대와 비교하면 3배가량 뛴 가격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부산을 찾은 외국인 팬에게 숙소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부산 지역 사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에어컨까지 갖춘 템플스테이 숙소가 아미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K-팝을 즐기고는 조용한 사찰에서 우리 전통 불교 문화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전통 문화도 갖고 있지만 수행이라는 또 이런 독특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간이 나면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이 같은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곳은 대학과 종교시설 등 26곳. 비어있는 기숙사나 연수원 등을 팬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빌려주는 공정숙박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정숙박 챌린지에 참여하는 이 대학 기숙사에는 해외에서 찾아온 BTS 팬 12명이 묵을 예정입니다. 부산 곳곳에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민간 숙박시설 91곳도 공정요금 제공에 동참해 바가지 논란을 씻어내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원래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크게 높여 재판매한 숙박업소를 조사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시는 바가지 요금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달 극장에서 상영합니다. CGV는 오는 12일부터 14일 전국 극장 30곳에서 캐대헌을 단독 재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영은 공개 1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더빙판과 자막판 모두 볼 수 있고 용산 아이파크몰 등 일부 지점에서는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상영회도 열립니다.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의 탱크 망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스타벅스 탱크 논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기업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사실상 인민재판식 마녀 사냥을 벌였습니다.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최욱의 발언입니다. 매불쇼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탱크 따로 있고 나쁜 탱크 따로 있습니까?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참정권 박탈 문제는 여야 문제를 떠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분들은 조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용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분노하는, 당연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분노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구라고 밀어붙이면서 탱크로 몰아내야 된다, 방망이로 두들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거는 퇴출운동하고 불매운동 해야죠. 매불쇼, 거꾸로 하면 불매쇼 아니에요. 금요일 방송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현재 17.9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최대 3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비는 저녁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 청주 18.8도, 강릉 18.7도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